좋은 상가는 임차인이 만듭니다. 상가 투자로 수억 원을 잇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건물을 받습니다. 위치를 받습니다. 배우 세대를 받습니다. 유동인구를 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월세를 내는 사람은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가를 검토할 때 건물보다 먼저 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임차인입니다. 오늘은 왜 제가 수억 원짜리 상가를 검토할 때도 건물보다 임차인을 먼저 보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단순히 좋아 보이는 상가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임차인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왜 살아남고 있는지, 왜 돈을 벌고 있는지를 분석하며 상가를 보는 기준을 함께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상가 투자나 창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실제 사례를 통해 돈 되는 상가의 기준을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상가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이 있습니다. 좋은 위치에 좋은 건물을 사면 좋은 투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좋은 건물도 망합니다. 역세권도 망합니다. 신축도 유동인구가 많아도 망합니다. 같은 신도시 안에도 어떤 상가는 공실이 생기고 어떤 상가는 꾸준히 임차인이 유지됩니다. 같은 대로변인데도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올까요? 저는 그 답이 임차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가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사실 임차인 자체도 아닙니다. 그 공간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임차인의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행동에는 거짓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월세를 수년 동안 밀리지 않았던 임차인, 사업이 어려운 시기에도 투자를 멈추지 않았던 임차인, 고객이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구조를 가진 임차인. 저는 이런 행동을 보면 그 상가의 미래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좋은 상가를 찾기 위해 입지를 먼저 봅니다. 신축인지, 역세권인지, 유동인구가 많은지, 배우 세대가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실제로 상가 광고를 보면 대부분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배우 세대, 1만 세대, 도보로역 5분, 대로변 코너 상가, 신축 상가, 물론 모두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 역시 상가를 검토할 때 반드시 확인합니다. 하지만 현장을 오래 보다 보면 이상한 장면들이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조건이 비슷한 상가인데도 어떤 곳은 공실이 생기고 어떤 곳은 꾸준히 살아남습니다.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좋은 임차인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코너 상가라고 해서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가는 건물이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돈을 벌어 월세를 내는 구조입니다. 상가는 건물이 월세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돈을 벌어 월세를 냅니다. 그래서 상가 투자의 본질은 건물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사업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가를 볼 때 단순한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관점보다 사업이 운영되는 공간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입지를 분석하는 방법도 있고 유동인구를 조사하는 방법도 있고 배우 세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상가의 미래를 알고 싶을 때 임차인을 먼저 봅니다. 제가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임대료를 꾸준히 납부하는지. 두 번째, 사업에 지속적으로 재투자하는지. 세 번째는 고객이 반복 방문하는 구조인지. 임대료는 현재를 보여줍니다. 투자는 미래를 보여줍니다. 반복 방문의 사업은 지속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좋은 업종도 망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어떤 업종도 100%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업종만 보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현재 사업 상태를 보고 최악의 상황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현재 임차인이 나가더라도 다른 업종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지역의 수요는 유지되는지, 임대 전환 가능성은 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버틸 수 있는 구조가 있는가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건물만 봤습니다. 신축인지, 대로변인지, 배우 세대가 많은지만 봤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공실이 생기는 과정과 임차인이 성장하는 과정을 오랫동안 지켜보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좋은 상가는 생각보다 짧은 시간에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행, 분양, 설계, 시공까지 공부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상가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 검토한 상가 중에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2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임대료를 연체한 적도 없고, 최근에는 수천만 원 규모의 장비를 추가 도입하며 투자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고객이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구조도 당연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습니다. 좋은 상가는 결국 좋은 임차인이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제가 실제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임차인이 오랫동안 살아남고 있는지, 그리고 왜 저는 그 상가를 높게 평가하는지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상가를 검토하고 계신다면 건물만 보지 말고 임차인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꾸준히 내고 있는지, 지금도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지, 고객이 반복 방문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 세 가지만 확인해도 상가를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버느냐보다 얼마나 오랫동안 버느냐가 중요합니다.